원숭이 잘하네! 정말 매너 없는 행동이죠. 이건 매너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혐오 표현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행동이나 말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혐오 표현이란 인종, 나이, 성, 장애, 종교, 출신 지역 등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비하, 모욕, 멸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자 이들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며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한편 그런 행위에 재치 있게 대응하는 건 참 멋집니다. 대항 표현이란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것. 혐오 표현을 반박하고 약화시키는 맞받아치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견에 단순히 반대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말하는 방식. 그럼 먼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혐오 표현은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못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혐오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혐오 표현은 개개인이 가진 특징을 바탕으로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차별과 소외를 부추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혐오 표현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폭력과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혐오 표현을 쓰고 있었다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권과 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가야 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머릿속 분류 체계를 만들어 생각하고 판단하는데요. 오, 분류 기능 탑재? 그런데 때론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너무 치우친 생각이나 굳어진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사람,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그들을 믿지 못하거나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들이 모여서 편견을 만들죠.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해. 여자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여리지. 남자가 뭐 이런 걸 무서워하고 그래.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보수적이야. 고정관념과 편견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은 이러한 차별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더 악화시킵니다. 자, 정리한다. 고정관념 더하기 편견. 이거 갖고만 있어도 난감한데 이걸 기어이 행동으로 표출하면 차별. 혐오 표현은 차별을 더 부채질해. 난리 났다. 특히 혐오 표현이 더 나쁜 점은 소수자들을 괴롭힌다는 거. 사회적 소수자란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인원은 많지만 정치적, 사회적인 권력이 약한 집단이나 또는 실제로 인원이 적은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사회 안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사회의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곤 합니다. 혐오 표현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영혼의 살인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 자체의 뜻만으로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맥락 안에서 쓰인 표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권력이 적은 사람을 공격하는 표현,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고 차별하는 맥락에서 쓰인 말은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 너무 치사하잖아.
앞서 본 것 같이 혐오와 차별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차별은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배제는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혐오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차별을 강화시키죠. 와, 저 악순환 어쩔 거임. 혐오의 징겨. 그냥 피하고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혐오. 그동안 나와 내 주위에서도 편견의 말들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런 표현들이 혐오와 차별로 이어진 적도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함께 없애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봅시다. 꺼내자 지혜템.